단순하게 그냥 법인 전환을 하지 않고 가족 법인으로 세팅을 새롭게 합니다. 이때 또 안 하면 나중에 또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 전환할 때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법인 전환 효과 분석해드리고 가족 법인 세팅까지 해드립니다. 제가 다른 세무사들과 좀 차별된 좀 다른 점이겠죠. 안녕하세요.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저한테 가족법인 많이 물어보시러 오시는데 처음으로 가족법인 만들어서 세팅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개인 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좀 옮겨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처음에 세팅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고민 안 하시고 바로 실행을 하시는데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법인으로 옮기실 때는 좀 주저하시더라고요. 이 법인 전환이라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주위에서 법인으로 굳이 하지 마라. 그냥 개인 사업 하던 거 그냥 개인으로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오시면 거의 법인 전환 하자고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렇다면 개인 사업을 하다가 법인 전환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법인 전환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것들 충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요약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법인으로 전환하면 왜 좋은지 제 계산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인 전환 언제 해야 되고 방법은 어떻게 되고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 전환 언제 해야 될까요?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개인 사업 순이익이 약 1억 정도 될 때쯤 저는 그냥 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순이익이니까 매출이 아니고요. 단기 순이익 또는 영업이익이 한 1억 정도 된다. 이때쯤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면 좋습니다. 이유는 그냥 직접적으로 세금입니다. 개인소득세는 6%에서 46%나 되거든요. 그런데 법인은 2억까지도 9%고 2억이 넘어도 9%밖에 안 됩니다. 요거 한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럼 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법인에 들어있는 돈 빼기가 어렵다. 빼는 방법들이 다 있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 빼더라도 법인이 더 좋습니다.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매출 기준으로 한번 보면 성실신고 확인할 때쯤 법인 전환을 합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 성실신고라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성실신고는 제가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녀에게 가업을 주고 싶을 때 내가 하는 사업을 자녀한테 좀 주고 싶다. 이럴 때 법인 설립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개인 사업을 바로 줘도 되는데요. 자녀 법인 설립해서 미리 주면 또 좋거든요. 그러면 자녀가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라고 해도 미리 사업의 일부분을 좀 주고 싶다. 이럴 때 법인 전환하면 참 좋습니다. 제가 가족법인 좀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가족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법인을 활용해서 증여와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법인 설립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까봐 법인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매출이 커지면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주위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확률은 좀 높아지는 건 있는데 꼭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약간의 이유가 있는 게 개인 사업자들은 아무래도 법인보다 매출이 좀 적습니다. 뭐 작게는 1억에서 뭐 많게는 몇십억까지 하기는 하는데 법인에 비해서는 매출이 좀 작거든요. 그래서 개인들 사이에서는 매출이 좀 높으면 좀 치게 됩니다. 치게 되면 반대로 얘기해서 세무서에서 생각할 때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 좀 잘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걸 법인으로 바꿔주면 법인은 뭐 10억, 100억, 뭐 1000억짜리도 있으니까 내 사업이 좀 묻힐 가능성이 좀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상이 될 것 같아서 법인으로 좀 옮겨놓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요. 대출이나 투자를 받아야 된다. 대출을 받을 때는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이 약간 더 유리한 게 있고요. 투자는 특히 법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투자라는 것 자체가 주식을 주고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법인으로 잘 세팅을 해서 법인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현실적인 이유 이 두 가지 순이익과 매출이 아주 높아져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주 좋은 거는 자녀에게 주고 싶을 때 이럴 때 법인 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저랑 상담 한번 해보시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인이 그래도 좋다 그러면 개인으로 좀 하다가 제가 법인 하자고 이야기도 드리고 아니면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순이익 기준 한 1억 정도 될 때쯤 옮기면 좋다고 했는데 개인 소득세를 한번 볼게요. 개인 소득세율이 6%에서 45%나 됩니다. 엄청나게 높죠. 그런데 한 1억 정도 벌었다 보시면 1억이면 35%가 바로 적용이 됩니다. 35%부터는 이게 조금씩밖에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기 전에 법인으로 딱 옮겨버리자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냥 좀 보수적으로 볼 때 한 1억 정도 될 때 아니면 이 밑에 한 8천만 원 정도 될 때 이때쯤 법인으로 한번 옮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실신고할 때 바꾸면 좋다고 했는데 성실신고는 업종마다 기준이 좀 틀립니다. 이건 매출 기준이고요. 이 매출이 넘어서면 성실신고 확인을 해라 이렇게 또 국세청에서 요구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좀 더 꼼꼼하게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세무사한테 성실신고 확인이란 걸 받아와라 보고서를 제출을 하거든요. 매출 누락은 없는지, 혹시 비용 처리가 이상한 게 있는지 이런 거 꼼꼼하게 보고 제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청 이야기는 매출이 크니까 좀 더 꼼꼼하게 책임감 있게 신고를 해라 이런 이야기고요. 이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뭐 저도 부담이고요. 그런데 깔끔하게 관리하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전환 되기 전에 옮기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성실신고가 돼버렸다, 그럼 성실신고 한번 하고 법인으로 옮겨가서 성실신고 3년간은 또 해줘야 됩니다. 또 그런 불편함이 있긴 한데 뭐 이게 또 법이니까요. 그렇다고 뭐 성실신고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제가 또 잘 가이드 해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보시면 이게 5억, 7억 5천, 15억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간단히 업종을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 같은 거 5억 정도 넘으면 보통은 성실신고 하라고 그러고요.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5억이 또 넘으면 성실신고 대상입니다. 7억 5천은 보통 음식점들 7억 5천 넘으면 성실신고 대상이고, 15억은 보통 도소매업들 15억 이상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좀 틀리니까 성실신고 확인을 해야 된다, 법인으로 한번 옮겨볼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셔도 되고, 그런데 성실신고 되기 전에 이익이 아주 많아져서 아마 법인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법인 전환의 장점 중에 세금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케이스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고요. 개인으로 했을 때 매출이 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1억이어서 순이익이 1억이 났습니다. 그럼 세금이 1956만 원이나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지방세 10% 더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법인으로 가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매출 2억에 비용 또 1억 똑같죠. 순이익 1억인데 여기서는 9%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세금 차이가 벌써 1000만 원 이상이 납니다. 장난 아니게 나죠. 이게 1년, 2년, 3년 계속 쌓이면 엄청나게 커집니다. 3년이라고 치면 곱하기 3이 아니겠죠. 이 3년에 이걸 또 투자를 할 거잖아요. 여기에 투자 수익률까지 곱해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거죠. 그러면 또 여기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돈 어차피 법인에 있는 거 아니냐, 법인 돈 뺄 때 또 세금 왕창 내야 되니까 법인이 더 안 좋다, 그래서 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케이스인데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 똑같이 매출 2억에 비용이 1억입니다. 순이익 1억 났죠. 그럼 세금은 1956만 원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데 법인에서 1억을 급여를 받습니다. 대표가 급여를 가져갑니다. 대표 급여를 1억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매출이 2억인데 비용이 똑같이 1억이었죠. 근데 플러스 대표자 급여 1억이 있었습니다. 추가하면 2억 비용 처리가 되겠죠.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가 되고요. 개인의 대표는 그냥 사업이어서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이 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서 대표 급여 1억을 비용 처리를 반영하면 순이익이 0이 나옵니다. 그러면 법인세는 안 나오겠죠. 대신 소득세가 나오겠죠. 이 대표자 급여 1억에 대한 소득세가 나올 겁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으로 내겠죠. 근데 근로소득은 사업소득에 비해서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해주거든요. 그리고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개를 대략적으로 기본만 해봐도 꽤 많이 차감이 되고요. 이걸로 세금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1470만 원 밖에 안 나옵니다. 요거는 사업소득으로 받은 거고요. 요건 대표자 근로소득으로 받은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벌써 한 48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법인으로 운영하고 남은 돈 1억을 급여로 빼왔을 때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더 이득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소득보다 근로소득이 좋으니까 똑같은 조건이어도 법인이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법인의 돈 뺄 때 세금 왕창 나온다, 이게 진짜는 아닌 거죠. 사실이 아니고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좀 낮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1대1로 비교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개인으로 할 때는 얼마고 법인으로 할 때는 얼마인데 이 법인만 있으면 이것도 소득세 뺄 때 왕창 내니까 그게 또 아까운 거죠. 아무튼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법인이 더 이득이라는 걸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런 단순한 걸로 또 법인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가족법인을 만듭니다. 가족법인을 만들면 배당을 할 수가 있죠. 단독 주주가 아니라 자녀들을 주주로 참여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주주를 참여시켜서 배우자, 본인, 자녀가 2명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25%씩 가져갔다고 해볼게요. 그럼 매년 이익이 나면 2천만 원씩 계속 배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한테 줄 때는 증여 말고 이 배당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짜는 아니죠. 여기 15.4%는 내야 됩니다. 여기도 물론 15.4% 내야 되죠. 그러면은 한 308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소득세율이 6%에서 45%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5.4%면은 꽤 저렴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낮은 세율로 배당을 매년 뽑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법인 주주로 만들면 또 차등 배당이라는 것도 할 수 있고,
있고 아주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자녀라면 증여와 상속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고 어려운 거는 제가 상담할 때 말씀을 드리거나 또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건보료 차이가 아주 크죠. 이 4대 보험 건보료 차이 때문에 법인으로 옮기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인 경우에 소득이 다 잡히면 이게 다 4대 보험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소득이 한 3억 정도 잡혔다고 해볼게요. 3억에 대한 4대 보험 다 내야 됩니다. 온전히 내야 되죠. 근데 법인으로 만들어 놓은다면 법인의 이익이 3억이 잡힐 거고, 여기서 월급을 한 500만 원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건보료 기준이 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3억에 대해서 건보료를 내다가 500만 원으로 건보료를 내는 거죠. 요율을 한번 보시면 이게 9% 정도 되고요. 이게 7.09%거든요. 이게 또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도 왕창 올리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건강보험은 매년 계속 올리고 있죠. 이게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3억 정도면은 이 율을 생각만 해봐도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거나 개인 소득이 너무 높으시면 4대 보험이 너무 많이 나와서 또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어쩔 때는 세금보다 이 4대 보험 건보료가 더 밉더라고요. 장점들을 봤으니까 그런 법인 전환 어떻게 하는 거냐 한번 자세히 한번 보면, 개인 폐업을 유지하고 법인을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고요. 포괄 양도 양수란 걸 할 수도 있습니다. 현물 출자란 걸 할 수도 있고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제가 상담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방법이 가장 간편한데 좀 단점은 개인의 실적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신 지 얼마 안 됐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쓰시면 좋고요. 이 경우에는 개인 실적이 다 넘어오는데 결산도 하고 양도 양수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서 약간 복잡합니다. 복잡하더라도 제가 복잡한 거고요. 제가 그냥 결산해서 잘 포괄 양도 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어 드리면 되고요. 현물 투자가 가장 어려운데 이거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부모님 개인 임대업 갖고 계신 분들 이 현물 출자를 통해서 법인 전환을 해서 증여세 상속세 또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또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법인 전환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는 일주일 정도, 그리고 14일까지 이 정도면 절차만 잘 지키면 되고요. 개인은 폐업을 안 하고 유지를 해도 됩니다. 근데 양쪽을 다 하실 필요 없으면 폐업하고 법인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되겠죠. 개인 사업자 포괄 양도 양수는 보통 한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걸리고요. 현물 출자도 비슷합니다. 이 타임테이블 간단하게 갖고 왔는데, 법인을 설립하고 양도 양수 계약을 맺은 다음에 사업자 등록하고 감정도 하고, 감정은 부동산이 있는 경우고요. 개인기업 결산이 끝난 다음에 폐업 신고하고 부가세 확정 신고, 그 다음에 명의 등 옮기 등 후속 조치까지 하면 보통 이렇게 한 3개월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절차들이 좀 약간은 복잡한데 저 같은 세무사한테 보통 위임을 해서 맡겨주셔서 진행을 하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법인 전환 비용 좀 궁금하실 텐데 상황에 따라서 아주 많이 다릅니다. 사업이 다 다르고 개인 결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법인 전환할 때 개인 결산을 또 꼼꼼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 때문에 좀 다르고, 그리고 가족 법인까지 저는 세팅을 해드리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법인 전환을 하지 않고 가족 법인으로 세팅을 새롭게 합니다. 이때 또 안 하면 나중에 또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 전환할 때가 기회입니다. 이때 가족법인 잘 세팅을 해서 넘겨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컨설팅 드리고, 그래서 법인 전환 효과 분석 해드리고 가족법인 세팅까지 해드립니다. 제가 다른 세무사들과 좀 차별된 좀 다른 점이겠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봤는데 어떠신가요?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절차는 제가 다 가이드 해드리니까 정말 어렵지 않고요. 결정이 필요한 겁니다. 오히려 법인 전환을 해서 가족법인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계획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이야기 또 영상에서 준비해보고요. 제가 또 상담 드릴 테니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법인 전환 도움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번 해주세요.